안녕하세요, 튀김입니다. 네, 오늘도 날씨가 여전히 좋습니다. 캐나다는 여름이 짱! 오늘은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늙은 개발자들이 어떻게 하면 캐나다에 올 수 있을지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 주제를 잡은 이유는요, 제가 잘 가는 네이버 카페에 어떤 분이 글을 올리셨더라고요. 30 중반의 개발자인데 어떻게 하면 캐나다에 갈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쓰셨더라고요. 사실 이 질문은 제가 2016년도에 동일하게 했던 질문이었어요, 사람들한테. 제가 그 당시에 원래는 뉴질랜드로 가기로 했었는데 2016년 8월에 뉴질랜드 이민법이 갑자기 바뀌었어요. 그래서 다른 나라를 알아보게 됐는데 그게 캐나다였어요. 왜냐하면 호주는 아예 길이 막혔고요, 현재.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. 미국은 좀 위험하잖아요. 며칠 전에도 총기 사고가 몇 번씩 나고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어를 할 수 있는 국가 중에 어디 가면 살 수 있나 봤더니 캐나다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 캐나다를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에 찾아본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. LMIA라는 그 고용주가 서포팅 해주면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과 보통 유학원에서 얘기하는 유학 후 이민이라는 거였어요. 둘 다 뭐 장단점이 있죠. LMIA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당시에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금액이 4천만 원 정도였었는데 그게 비싸면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제 판단으로 봤을 때 4천만 원이면 그리 비싸진 않더라고요. 왜냐면 학교를 다녀도 컬리지도 1년에 한 1,500 정도 들고요. 뭐 석사 다니면 뭐 2,500, 3,000 정도 들고, 그리고 이거는 참고긴 한데 제가 뉴질랜드에서도 그런 제안을 받은 게 있었거든요. 그때 말씀하신 게 6천만 원이었어요.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싼 거죠. 그래서 할까 말까 하다가, 근데 이게 문제점이 조금 있는데요. 첫 번째로 약간 노예 비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. 보통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요, LMIA를 받으면 그 회사가 보통 탄탄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, 그러려면은 그 에이전트를 통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잡 오퍼를 받고 LMIA까지 같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게 길이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받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. 있는데 보통은 그분들 제가 뭐 다 만나본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아름아름 알게 된 경로로 들어보면 대부분이 해외에서 뭐 석사를 했다든가 학사를 했다든가 그리고 경험을 쌓고 뭐 30 중반, 초중반 이렇게 돼요. 그러니까 뭐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에요.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지원을 해서 잡오퍼를 받을 수 있었던 거고요. 그리고 국내 회사도 꽤 괜찮은 회사에서 다니고 있으셨어요. 뭐 저도 뭐 나쁜 회사 다닌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고 영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방법은 좀 쉽지가 않았고요. 결국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에이전트를 통하는 거였었는데 그렇게 되면 보통 영세한 업체한테 가게 되거든요. 그러면 뭐 고용주를 잘 만나면 상관이 없는데 잘못 만나면 이게 약간 노예 비자 같은 성격이 있어서 고용주가 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에이전트랑 고용주랑 어떤 미략이라든가 어떤 자기네들끼리의 내부 그런 걸로 통해 가지고 하게 되면 이게 향후 한 5년 10년 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은 도저히 못하겠다 생각을 하고 접었어요. 대신에 유학 후 이민을 알아봤죠.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도 저와 동일한 사정이라면, 그러니까 나이가 뭐 40대 언저리, 그 영어가 뭐 이렇게 좀 낮고 그러신 분들은 대부분 유학 후 이민을 알아보실 거예요. 저도 그렇게 알아보게 됐고요. 그런데 유학 후 이민도 저에게 좀 문제가 있었어요. 그게 뭐였었냐면 제가 2년 정도 학교를 다녀버리면 사실 집안 경제가 좀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. 제가 알아본 바로는 최소 5천에서 1억 정도 드는데 1년에 2년이면은 1억에서 2억 정도 드는 거죠. 제가 뭐 잘 살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뭐 다 비슷비슷한 상황이니까 아시겠지만 2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. 그래서 고민을 하던 차에 유학원에 가봤더니 의외로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더라고요. 그게 와이프가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오픈워크 퍼밋을 받는 거였어요. 이게 처음엔 되게 신선했던 게
제가 알기로는 호주나 미국도 물론 뉴질랜드도 배우자한테 오픈 워크 퍼밋을 주긴 해요. 근데 호주나 미국은 박사 정도 돼야지만 제가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전 당연히 그래서 캐나다도 미국이나 호주처럼 고학력에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지만 배우자가 오픈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요. 여기는 컬리지 이상만 다니면 배우자한테 무조건 오픈 워크 퍼밋을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일을 할 수 있어요. 얼마나 좋아요. 일을 할 수 있으니까. 안 그래도 저는 공부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잘 됐죠.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에 갔던 유학원에서 그 얘기를 해주니 뭐 그 자리에서 바로 등록을 했어요. 이 등록하고 나서 처리하는 건 되게 깔끔하고 쉬웠어요. 왜냐면 유학원에서 경험이 되게 많았더라고요. 원하는 서류 다 드렸고, 그 다음에 신체 검사 받으라고 해서 신체 검사도 받았고요. 제일 어려웠던 거는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IELTS 시험 준비하는 게 가장 힘들어가지고 와이프가 그것 때문에 저를 많이 괴롭혔어요. 어쨌든 마지막에 거의 한 달 남기고 그 요구 점수를 채워서 제출했고요. 그래서 뭐 준비는 어렵진 않았습니다. 그래서 저는 유학 후 이민으로 여기로 오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이런 얘기들은 사실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보면 다 나오는 얘기니까 뭐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영상을 찍은 건 아니고요. 사실 오늘은 제가 그 관련해서 몇 가지 팁을 좀 드릴까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첫 번째는요, 유학원을 선정을 하실 때 다른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. 뭐 친절하다, 뭐 다 해줄 것 같다, 뭐 이런 얘기는 믿지도 마시고 그냥 개나 줘버리시고요. 비자 처리를 잘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만 꼭 확인해 보세요. 뭐 걔네들 뭐 자랑한 것들 보면 뭐 자기네는 이런 게 좋아요, 이런 게 좋아요 얘기를 하는데, 비자 처리를 잘 해준다는 데를 꼭 컨택해서 그쪽에서 같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다른 좋은 얘기는 아무리 해봐야 계약서 딱 쓰고 돈 딱 내고 나면 바쁘다고 연락을 안 받더라고요. 그래서 다른 건 다 의미가 없어지고 비자 처리를 깔끔하게 해주는 게 가장 도움이 되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애들하고 저는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 안 했어요. 그냥 서류만 준비를 했고요. 와이프만 신청해서 먼저 캐나다를 들어가고, 저랑 아이들은 나중에 한 3주 후에 들어가서 공항에서 비자를 다 받았어요. 근데 그 비자를 받을 때 정말 서류를 책 한 권이 될 만큼 준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했던 그 모든 서류를 다 준비했고요. 뭐 온갖 서류를 다 쓰고 뭐 형광펜도 칠하고요. 뭐 그런 작업을 다 했었어요. 근데 그게 뭐 제가 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알려주더라고요. 이 부분 체크하세요. 이 부분 이렇게 순서대로 놓으세요.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거의 책을 만들어 놓고 바로 주니까 피어스 공항에서 30분 만에 다 저를 포함해서 애들까지 비자를 다 받았고요. 저는 신 넘버까지 같이 받았어요. 그래서 그때 느꼈죠. 이 유학원이 이래서 유명하구나 해서 저는 되게 그때 만족스러웠어요. 뭐 와서 뭐 잘 들어왔어요 하니까 뭐 후기 남겨주세요 뭐 그런 얘기나 묻지, 제가 도와달라고 물어보면 바쁘다고 답장을 안 해주더라고요. 두 번째는 보통 가면은 컬리지를 추천을 해주거든요. 근데 가능하시면 석사도 한번 알아보세요. 그러니까 본인을 알아보는 게 아니겠죠. 그러니까 배우자분께서 공부를 하시는데 그래도 좀 공부하시는 좀 게 편하신 분이시라면 컬리지보다는 사실 석사가 약간 만족도가 있잖아요. 근데 이거 말고도 몇 가지 장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일단 무엇보다도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에는 석사만 졸업을 해도 주정부에서 석사 졸업생을 위한 이민 스트림이 따로 있어요. 그래서 나중에 이민을 신청하실 때 하나의 선택지가 더 생기게 되는 거예요. 뭐 같이 공부하는데 하나 더 생기면 좋잖아요.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중국 사람이에요. 중국에서 학사를 다니고 여기서 석사를 한 친구인데 공부가 굉장히 널널하대요. 그 친구 말로는 자기 공부한 게 학사 때 하던 거 반의 반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 제도가 또 좋은 게 뭐냐면 방학에 또 학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. 그 친구는 저랑 같이
2017년 7월에 들어왔는데 올 초에 졸업을 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거의 1년 반 만에 졸업을 한 거죠. 그렇게 졸업을 하고 나서 PGWP도 3년짜리 받았고요.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럴 거면은 컬리지를 왜 다녀야 되지? 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. 왜냐면 지금 와이프는 공부를 하는데 일단 숙제가 엄청 많아요. 컬리지에서 생각하는 학생의 개념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고 양도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거의 잠을 못 잘 때가 많거든요. 근데 그 친구 얘기 들어보면 석사는 그렇지가 않대요. 석사를 이미 마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부량 자체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. 리서치하고 논문 쓰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. 그래서 의외로 시간이 많아서 집안에 뭔가 좀 일을 많이 도와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비용인데, 보통 유학원에서 얘기해주는 데는 왜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지만 보통 2,500만 원? 뭐 이러잖아요. 제가 근데 그 친구한테 들은 그 튜션 피는 1,5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. 근데 지금 와이프는 1,400만 원이거든요. 불과 100만 원 차이밖에 안 나요. 그러면 우리 와이프 컬리지 왜 하고 있지?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오실 때 그런 정보를 좀 찾을 수 있으시다면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, 석사를 알아보실 때는 지역을 좀 잘 고민을 해보세요. 제가 있을 때 유학원에서 추천해줬던 석사 과정은 대부분 온타리오 외곽 지역이었어요. 그런 지역에서는 와이프가 공부를 하더라도 일을 찾기가 너무 힘들겠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은 아예 생각도 안 했었는데,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석사 과정은 그 키츠너라든가 워터로 지역에 가보면요, 의외로 IT 잡이 굉장히 많아요. 인디드에서 워터로 지역을 넣고 일을 찾으시면 꽤 나와요. 근데 그 지역에 대학교도 꽤 되거든요. 그래서 배우자분께서 공부를 그 지역에서 하시고 본인은 그 지역에서 일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그 방법이 좋아 보였던 게, 키츠너라든가 워터로 지역이 절대적으로 토론토보다는 싸거든요. 그래서 돈도 많이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요, 패스웨이 과정은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고요, 영어 점수를 꼭 받고 오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. 그게 왜 그러냐면요, 탈락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그래서 일정이 꼬이시거나 돈을 더 많이 쓰시게 되더라고요. 이 얘기는 사실 유학원에서 하지 않아요. 절대 하지 않아요. 왜냐면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상품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패스웨이 과정 하시면 돼요 라고 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떨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패스웨이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, 꼭 영어 점수를, IELTS 점수를 만들어 갖고 오셔야지 편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아니면 정말 많은 문제들이 계속 쌓여요. 떨어지게 되면은 재수강을 해야 되는데 돈을 또 내야 되고요, 그렇게 되면 비자 기간도 다시 재산정을 해야 돼요. 그럼 비자도 다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. 본인이 하실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, 그것도 업자를 맡기면 거의 한 100만 원 들어요, 내 가족이면.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영어는 거기서 꼭 해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네,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고요.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. 감사합니다.